달슨의 라이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새벽에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경기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나섰는데 좀 보이지 않았다. 사라진 것 같았다. 손흥민 선수가 좀 고립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움직임, 활약과 관련해서 좀 부족했다. 좀 무난했다.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이제 3백을 쓰고 윙백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허리를 전체로 두껍게 하는 3-5-2 느낌의 투톱을 섰는데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하고 전방 공격수로 나섰기 때문에 더 어떤 전방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마무리, 그걸 또한 결정적인 어떤 득점 이런 걸 해줬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겠죠. 또 상대적으로 해리케인이 2골이나 때려 넣었기 때문에 어떤 비교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함이 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지? 그냥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나? 폼에 좀 문제가 있었나? 지난 일주일 동안 막 그 시끄럽게 했었던 뭐 맨유와의 경기 그 장면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좀 뭔가 좀 잘 안 풀렸을까? 위축됐을까? 뭐지? 아니면 그냥 전술의 문제일까? 뭔가 잘못 짜고 나온 건가? 토트넘이?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문제가 좀 벌어진 걸까? 아니면 에버튼의 수비가 너무 강해서 이걸 뚫지 못했던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 좀 궁금하니까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영국 현지의 매체를 좀 몇 개 보면서 좀 눈여겨서 풀어봐야 될 어떤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두 군데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디펜던트와 풋볼 런던인데요. 먼저 이제 인디펜던트는 뭐라고 했느냐? 손흥민 선수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왼쪽으로 치우쳐서 뛰면서 최종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왼쪽으로 치우쳐서 뛰었다. 투톱인데 약간 빠져서 뛰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무난한 평점이 한 6점 정도 줬습니다. 풋볼 런던도 손흥민 선수 이번에 평가하면서 케인과 최전방으로 나섰지만 전반전은 조용했다. 뭐 그 이후에는 좀 점차 나아지긴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쏘쏘 이런 느낌.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 라는 느낌 같아. 그러면서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5점 줬습니다. 조금은 낮은 평점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을 포함해서 대체적인 평가들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는데 골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지 못함, 그다음에 움직임 자체가 위협적이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좀 공통분모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뛰었다. 이것도 또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은 아까 인디펜던트가 얘기했던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 왼쪽으로 치우쳐서 뛰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저희가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곳 다 하고 있는데 경기 끝난 다음에 제가 옵타 자료 업데이트된 걸 좀 다시 보니까 약간 업데이트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단거리 전력 질주인 스프린트를 24번 한 것으로 나와요. 진짜 많이 했죠.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24번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뛴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에버튼 경기 히트맵을 놓고 보면 확실히 하프라인 기준으로 위쪽으로 해서 공격적인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뛴 걸 알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하프라인 아래까지도 뛰었고, 확실히 그리고 측면까지도 많이 커버한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인디펜던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왼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약간 윙백 위치를 좀 지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디펜던트는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왼쪽은 레길론 자리거든요. 레길론 자리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하프라인 기준으로 밑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왜 그런 걸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의 어려움과 고립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이번 경기 양쪽 선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팀 다 3백을 썼습니다. 그리고 근데 약간 형태는 좀 다르죠.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좀 더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공격을 저 3명 은돈벨레, 그다음에 손흥민, 케인에게 좀 맡기는 이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에버튼은 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세워놨어요. 굉장히 강하게 세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약간 더 세컨 스트라이커로 놓으면서 시그루드손, 톰 데이비스, 알랑. 그래서 허리를 좀 더 촘촘하게, 아주 밀도를 아주 강하게 세우는 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사실 그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포지셔닝, 고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번 경기에 그러면 허리 쪽에서의 양 팀의 움직임을 히트맵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밀도 있게 제가 허리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에버튼의 그 허리 쪽 선수들, 일단 3명, 시그루드손, 톰 데이비스, 알랑 3명의 히트맵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루드손입니다. 다음에 톰 데이비스도 찍어드릴게요. 자, 톰 데이비스, 다음에 알랑입니다. 이게 세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일단 기본적으로 2명, 호이비에르, 무사 시소코까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찍혀있죠? 여기서 위쪽에 있는 28번의 은돔벨레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중앙 미드필더 싸움에서 숫자 싸움이 확실히 3대2고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밀린 걸 알 수가 있죠. 이러니 어떻게 됐죠? 이러니까 은돔벨레를 내렸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은돔벨레의 히트맵을 이번 경기 함께 찍어드리겠습니다. 호이베르, 시소코와 함께 이렇게 됩니다. 자, 은돔벨레가 가세를 허리 쪽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저 손흥민, 해리케인, 투톱 아래서 세컨에 있었던 은돔벨레까지도 내려서 허리 쪽을 구성하니까 그나마 에버튼의 허리진과 밀도라든지 히트맵이 비슷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여전히 에버튼이 더 강력한 허리를 좀 구성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때 허리 싸움을 제대로 걸어줬는데요. 자, 지금 에버튼의 포메이션을 보면 최전방에 히샬리송 선수를 놔두고 세컨으로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하메스는요, 전방도 전방이지만 이번 경기는 허리 쪽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리 쪽에서는 계속 뛰어주면서 이 숫자 싸움, 압박 싸움, 또 그 안에서의 어떤 플레이메이커 싸움을 계속 걸어줬는데, 자, 제가 하메스의 이번 경기 이 옵타 자료에 따른 히트맵을 다시 한번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사실 이거만 딱 놓고 보면 게임 끝이죠. 지금 하메스 한 명 결합된데 저동주 스타일인데 거의 느낌으로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하메스까지 결합된 이 에버튼의 허리, 그리고 토트넘의 중원은 이거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에버튼이 경기를 잘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토트넘이 경기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리 쪽에서 저 정도까지 밀려버리면 싸움을 걸 수가 없죠. 은돔벨레까지 내렸는데도 허리 싸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실제 숫자 싸움도 4대3이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선택한 게 뭐냐? 바로 투톱 중에 한 명이었던 손흥민 선수까지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게임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도 여기서 같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딱 히트맵에 결합을 하니까 여전히 에버튼이 그래도 더 세긴 했지만 그래도 얼추 밸런스가 조금은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니 이번 경기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만 놓고 보면 스트라이커 투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미드필더 플레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격수로서 제대로 뛸 수 없었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 공격수로서 잘 뛰지 못했다가 아니라 공격수로서 뛸 수 없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서 스탯이 나타나느냐. 손흥민 선수가 뭐 사실 슈팅도 해리케인 다음으로 많은 3개를 때리긴 했지만 눈에 띄는 스탯은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키패스를 3개나 성공시킵니다. 왜요?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오히려 뿌려주는 역할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키패스를 3개나 만들어주는. 전방 공격수로서 슈팅을 더 때리는 것보다는 내려와 있으니까 찔러주는 연결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스탯은
수비의 공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태클 성공도 2개나 했고요. 가로채기도 또 성공시켰습니다. 왜요? 내려와서 계속 압박에 가담을 했으니까. 그러니 위에 올라가서 뭔가 플레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떤 또 문제로 팀으로 나타났느냐. 공격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전방에서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해리케인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 피니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의 부족, 즉 고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허리 쪽에서라도 약간 가까운 위치에서 찔러주는 연결들,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들이 많아야 되는데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허리 싸움에서 압박 싸움에서 계속 뒤지니까 은돈벨레, 손흥민까지 다 내려와서 계속 거기서 막 뛰고 싸워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엄청난 스프린트를 기록하고 막 계속 활동량을 되게 많이 가져갔던 거 아니에요. 수비하느라 앞쪽으로 또 찔러줄 수 없으니 더 고립되는 거예요. 숫자가 없어서 고립되고 찔러줄 선수가 없어서 고립되고. 이러니 사실은 해리케인이 정말 대단한 건 그 얼마 없었던 기회에서 제대로 때려 넣어가지고 2골이지 뭔가 그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골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굉장히 부족했던 토트넘인 거죠. 그러니 공격수들이 고립됐고 손흥민도 역시 고립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손흥민은 이번 경기는 스트라이커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아까 인디펜던트지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플레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걸 좀 풀어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잘했어야 되느냐. 양쪽 윙백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백스리 전술에서는 양쪽 윙백을 갖다 놓고 공격을 할 때는 올려서 공격의 숫자를, 내려올 땐 내려서 수비할 땐 내려가지고 여기서 수비의 숫자를 5백을 만들거나 위쪽에서 날개 공격수로 띄워주는 이 역할, 이 공격과 수비의 숫자 싸움을 해주는 게 윙백이어야만 돼요. 특히 이 백스리 전술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이 백스리 전술이 제대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하잖아요. 오늘 레길론 같은 경우는 뭐 오버랩을 통해서 크로스 공격 하나도 성공 못했죠. 오픈 연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엉뚱한 실수해가지고 PK를 내줬죠. 약하니까 여기도 커버하려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또 측면까지도. 근데 레길론이 올라오기 또 엄청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그 뒷공간을 커버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인디펜던트가 얘기했던 왼쪽으로 치우쳐서 뛰느라고 치는 경우를 만들지 못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허리 쪽도 손흥민이 계속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레길론 자리도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효과를 못 내니까 또 뒤가 비니까 이 3백의 또 전술적 구조적인 문제는 윙백들이 올라갔을 경우 뒤가 빈다는 건데 사실 이걸 누가 커버해야 되냐면 이 구조상으로는 호이비에르나 무사 시소코 이 중미 쪽 선수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양쪽 오버랩 들어갔을 때 뒤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허리 쪽 싸움을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커버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가운데 있고 손흥민이 여기도 가담하고 여기도 하고 빈 데를 계속 찾아 들어갔던 거죠. 반대쪽에 오리에도 오늘 패스 미스도 많고 안 좋았어요. 이게 사실 이 싸움을 할 때는 만약에 윙백들이 제대로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허리 쪽 싸움을 같이 해줬다고 한다면 굳이 손흥민이나 은돈벨레가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되니 은돈벨레도 손흥민도 계속 내려서 중앙과 측면 쪽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파스코어는 양 팀을 통틀어가지고 양쪽 토트넘의 윙백이었던 오리에와 레길론에게 가장 낮은 평점 6.2점을 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윙백의 문제도 좀 심각했다. 허리 싸움에서 졌지만 윙백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전술 싸움에서 진 거예요. 수싸움에서 진 겁니다. 안첼로티 감독과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수싸움에서 졌고 또 개개인들의 어떤 선수들의 능력에서도 졌다. 뭐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만 놓고 보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끌렸던 맨유 경기 이후에 뭐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좀 미쳤을 거고 여러 가지로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축구가 너무 하나하나만 다 떼어놓고 보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그냥 부분만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이번에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 종합적인 어떤 이 선수들의 간격이나 자기 역할이나 위치 선정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문제다. 이게 자꾸 꼬이는구나. 전술적으로도 문제지만 또 선수 개개인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묶여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좀 고립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풀려고 하면 그래서 결국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길이 보일까요?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